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더 위로 가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짚어보면은요, 뭐였더라. 어, 요거, 저기 스탠다드, 요거 잠깐 내가 뭐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대한 요거 정의를 좀 더 퀘스천을 했는데, 실은 이제 온도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표준 상태랑은 내 정의하기 나름인데, 여기서의 표준 상태는 온도마다, 그러니까 온도마다 달라지는 거고, 1 ATM이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프가스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이해를 못하는 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포인트 아니,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가스 원래 이상기체면은 우리가 표준 상태 일기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압력 P 상태의 프렌치 차이는 이제 RT의 로그 P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가상적인 양, 푸가서티를 정의한다. 이거는 가상적인 양이에요. 이게. 자, 근데 유닛은 프레시하고 동일한 유닛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두 이상기체가 아닌 일반적인 기체에서 어떤 두 가지 푸가서티에서의 푸가서티 값의 차이가 그냥 RT 로그 F로 나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가서티 여러분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값이 이제 푸가스냐 프레시냐가 좀 구별이 좀 덜 돼서 내가 따로 넣었어요. 이렇게 푸가서티는 F인 것과 푸가스티가 1ATM에 상대적으로 RT 로그 F로 정의가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요 정의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푸가서티로 정의를 다시 한 거가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럼 이거가 이제 어떤 의미냐는 걸 알기 위해서 이상기체는 압력이 입실론인 상태하고 압력이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압력, 실제 압력 입실론과 현재 압력 P 사이에 프리 에너지의 차이가 로그의 이제 둘 사이의 그 차이, 그 로그의 P 오버 입실론.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압력으로 내가 이제 바꾼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거는 이상기체일 때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기체, 이상기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바이 데피니션 이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고. 자, 근데 압력이 낮으면은 모든 기체는 우리 이상기체처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상기체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 DG가 항상 로그의 D, LMP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가서티하고 압력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압력이 낮으면은. 압력이 낮으면 포가시티와 압력은 P는 같다. 이게 P가 0으로 감에 따라서 F하고 P는 같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럼 여기 식에서 지금 이제 요거가 내가 압력이 입실론이 작다라고 하면은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같아요. 첫 번째는 프레셔하고 포가시티가 같은 걸 가지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가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에 여기도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낮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아요. 그래서 두 개는 같으니까 이 두 개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고. 자, 그럼 내 위의 식에서 프레셔에다가 P 대신에 F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개 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 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하. 뭐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푸가스티가 F인 거야. 푸가스티가 F일 때의 실제 기체의 프리 에너지는 이상기체일 때는 그게 프레셔가 F인 이상기체의 프리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제? 그죠? 그래서 푸가스티는 내가 이제 이상기체 이제 유럴가스가 있고 근데 프레셔가 있고 프레셔가 스퍼스 달라요. 이게. 근데 현재 요거의 압력은 얼마인데 이거의 푸가스티가 뭐 0.8 ATM이다라는 거는 얘의 프리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0.8 ATM의 프리 에너지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도 내가 똑같은 어떤 그런 노테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서 논할 수가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프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X축은 압력이고요. Y축은 이제 케미컬 포텐시, 다시 말하면 기스 에너지예요. 이게 그 이상기체, 그 일반 기체의 어, 깁스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게 가는 실선을 따라서 쭉 증가를 합니다. 로그 P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P가 이제 작아지게 되면 P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자, 실제 가스는 압력이 낮으면은 두 개는 동일해요. 쭉 비슷하게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다가 압력이 늘어나면은 얘가 그거랑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얘가 더 아래로 프레임에서 낮은 값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 압력에서 요 압력에서의 이 리얼 가스의 푸가서티는 얼마냐? 라고는 걸 계산한다고 하면은 요 압력에서의 이 리얼 가스의 프리 에너지는 이 값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프리 에너지를 가지는 이상기체의 압력이 바로 푸가스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푸가스티는 항상 프레셔보다 작게 됩니다. 이게 자, 요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자, 압력이 올라가면은 왜 일반적으로 기체는 그 프리에너지가 올라갈까요? 자, 기스 프리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그 시스템에다가 그 입자를 하나를 집어 넣을 때 얼마만큼 이게 에너지가 올라가냐, 프리에너지 관점에서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다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사람이 많으면 끼어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점 덴스해지는 거야. 입자들이 빡빡해지는 거니까 끼어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리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래서 리얼가스 같으면 여기 왜 떨어지냐 하면은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먼 거리 때 압력을 가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짧은 거리에는 어트랙티브한 힘을 느껴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레나르 존스 포텐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스 분자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어디였더라? 요런 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은 둘 사이는 어트랙티브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마치 지하철에서 여러분이 딱 타려고 하는데 동기들이 거기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 그죠? 그냥 사람이 많아도 그냥 흔쾌히 딱 뛰어 들어가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트랙티브한 아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얘는 그 압력이 낮은 것처럼 마치 프렌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리펄시브한 부분, 아까 저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요 부분이 이제 뭔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안 친하게 되니까 얘가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상기체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리퍼저 더 프리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마치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이 딱 타려고 하는데 어깨 넓고 머리 짧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몇 명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 절대 못 합니다. 그죠? 어, 똑같은 거야. 리퍼전 도미네이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가서티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얘가 그 어트랙션이냐 리펄션이냐 정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정량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프가스티 마스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것도 얘기했었죠. 그죠? 뭐냐면은 이제 컨덴스드 페이즈에 대해서도 포가스티를 정의할 수 있다.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컨덴스드 페이즈에서 압력을 쭉 낮추다 보면은 그게 베이퍼하고 평형을 이루는 점인데 그 점에서 그때 그 기체의 포가스티를 요가 이제 내가 같이 넣고 압력이 변화하는 거는 이 같은 포인팅 커렉션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포인팅 커렉션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컨덴스 매트리에서 볼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에 대해서는 포인팅 팩터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100기압이 돼도 1.07밖에 안 돼요. 티피컬하게.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압력이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베이퍼 상태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컨덴스드 매터가 되면은 컨덴스드 베이징 리퀴드가 되면은 거의 일정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죠? 약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컨덴스드 페이즈에 대해서도 포가시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있다. 포가시티는 뭐다? 깁스 에너지예요. 깁스 에너지를 포가시티로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죠? everything은 다 underlying은 다 이제 그 깁스 에너지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행복했고요. 좀 오늘 이제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믹스처.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가스들이 혼합가스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체가 그거죠. 우리가 H2도 있고 O2도 있고 H2O도 있고 뭐 N2도 있고 그러잖아요. 복합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믹스처가 되는데 우선은 이상기체가 믹스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떻게 정리해 볼 것이냐를 쭉 보면은요. 여기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이긴 할 텐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스가 어떤 이제 전체 혼합가스가 어떤 이제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간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세 가지 타입으로 있고 각각의 N1 몰, N2 몰, N3 몰 이렇게 있고요. 이 바깥에서는 지금 온도는 T, 압력은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몰수를 가지는 이상기체가 믹스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몰 프랙션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전체 몰수, 모든 그 기체의 몰수를 합친 거를 해당 기체에다가 나눈 거예요. 몰 프랙션 딱 이래가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기체마다 달리 정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XI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합니다. XI는 by definition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압, partial pressure, PI. 자, 분압. 자, 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에 얘가 얼마만큼 와서 때리느냐. 그죠? 그 모멘텀 트랜스퍼랑 관계가 되죠. 그죠? 자, 그게 전체 압력의 모든 걸 내가 그 어떤 기체인지를 가리지 않고서 하는 거가 전체 압력이다. 라고 하면은 분압은 가리는 거예요. 얘가 때리는 게 지금 H2냐, O2냐, N2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그 갖다가 이제 그걸 이제 셀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마다 내가 H2만 때렸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힘을 갖다가 평균을 해가지고 보는 거가 이제 그 수소가스의 이제 분압이 되는 거예요. 파셜 프레셔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실은 분압을 다 합친 거는 결국은 다 이제 때리는 것들을 내가 이제 따로따로 분류를 한 거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전체 압력하고 동일해야 돼요. 전체 압력은 분압의 합입니다. 그죠? 분압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기체는 내가 H2나 O2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는 다 이상기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의 분압 곱하기 전체의 지금 볼륨, 전체 볼륨 V예요. 전체 볼륨 V는 그 종류의 몰수 곱하기 RT. PV는 NRT가 성립하는데 그게 그 종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PV는 NRT가. 그죠? 자, 그래서 PV는 NRT가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P 대신에 이 시그마 PI 대신에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PI가 이게 V분의 NIRT가 되니까 그걸 여기다가 내가 넣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나오게 되고요. V분의 RT가 이제 공통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다 더한 거가 이제 토탈 몰수가 되는, 전체 몰수가 되고요. 그래서 V분의 RT는 전체 몰수분의 P가 된다. 그러니까 PV는 NRT가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P는 전체 압력이고, 몰수는 전체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그 기체마다마다 내가 이제 분압과 그걸 놓게 보면 P분의 RT 성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성립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놓고 보면은 내가 이제 그 분압 PI라고 하는 거는 PI는 실은 이제 내가 정의가 전체 압력 곱 중에서 이제 그 몰수의 이제 PI가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잠깐만. PI가 여기서 나왔지? PI가
여기 식에서 이제 굳이 따져보면은 여기에서 이거에서 내가 이제 V분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V분의 V를 갖다 이제 RT가 여기에서 이제 V를 소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V를 소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압과 전체 압력의 관계가 나오고요. 분압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프랙션이 돼요. 그죠? 뭐 굉장히 당연한. 전체가 일기압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H2가 O2가 지금 예를 들어서 0.2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O2의 분압은 0.2 기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달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들어봤나? 달톤의 법칙. 하여튼 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잘 기억하세요. 자, partial molar quantity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비슷한 거를 우리가 앞에서 깁스 프레너지 할 때, 깁스 프레너지 할 때 우리가 그 정의를 하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뭐냐면은 임의의 어떤 우리가 크기 변수, extensive property Q에 대해서 그게 이제 T하고 P하고 N1, N2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몰수에 이제 딱 의존을 하는데 partial molar valu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Q에서 T하고 P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I번째 몰수를 제외한 나머지 몰수는 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서 프라임의 이 작은 프라임의 의미가 그거 의미가 되는 거예요. NI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고정을 하고 NI로만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partial molar quantity가 됩니다. I번째에 대한 partial molar quantity. 오케이? 이게. 자, 그래서 뭐, 계산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다른 건 다 내가 뭐, 이제 첫 번째 N1이 10몰, N2가 20몰이 있었다라고 하고 쭉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N1에다가 0.001만큼 더했을 때 그거의 값과 원래 값의 차이, 그거를 내가 이제 입실론, 여기 0.001로 나눈 거. 뭐, 이런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요거에 우리가 Q 대신에 우리가 깁스 프레너지가 된 거, 그거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깁스 두햄 이케이션으로 우리가 한번 봤었고요. 그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깁스 두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 그건 G로 했지만은 그 유도 과정을 보면은 그거는 G가 됐건 어떤 임의의 extensive property가 됐건 다 똑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도 과정에 전혀 깁스 에너지라는 게 특별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결론이 뭐냐, 기스토이엄 이퀘이션에서는 전체 깁스 에너지는 이게 지금 그때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로 얘기한 거, 그가 이제 G를 갖다가 NI로 이제 한 파셜 몰러 퀀티티죠. 이게 그거가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은 GI의 바로 얘기를 합니다. GI 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라고 하는 거는 파셜 몰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I가 이제 그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그걸로 지금 정의를 한 거죠. 우리가 I에 대한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I번째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깁스 도엄 이퀘이션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G는 각각의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몰수를 곱한 거의 합이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살짝만 기억해줘. 살짝만. 오케이? 살짝만 기억해줘요. 여기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요. 시험에 내지 않았나? 그죠? 시험에 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억을 하세요. 이게 그렇게 되는. 그래서 다시 요거는 이제 우리가 G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Q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야. 이게 Q에 대해서 Q는 내가 이제 파시널 몰락 값에다가 그거를 몰수로 곱한 걸 다 더한 거고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그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파셜 몰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셜 몰라 볼륨이다 라고 하면은 Q가 이제 V가 되면은 파셜 몰라 볼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VI 바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쓰고 볼륨을 NI로 이제 편입을 한 건데 이제 볼륨을 이거 편입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땀 한 땀 뒤로 가보면은 우리가 볼륨이 우리가 이제 V를 NI로 표시한 식이 어디 있었나? 그죠? 요거죠, 이게, 여기. 잠깐만. 어디에서 왔지? 잠깐만. 어, PV는 NRT에서 우리가 여기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PV는 nRT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는 내가 이제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이제 P분의 RT에다가 N 토탈 전체 몰수는 이제 시그마 N에다 더한 거니까 요게 되죠. 자, 요거를 내가 T하고 P하고 그다음에 이제 I를 지한 나머지를 고정하고 미분을 했다. 뭐가 나오죠? 그럼 바로 그냥 고 하나. P분의 RT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P분의 RT가 바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근데 P분의 RT라는 건 뭐냐면은 1몰 이상 기체의 볼륨이죠. 이게 말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파셜 몰라 퀀티티잖아요. 그 녀석이 우리가 막 보고자 하는 그거가 1몰이 있을 때 퀀티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순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1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라는 의미가 이제 어, 몰당이라는 의미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 P분의 RT가 되는 거고요. 이걸 내가 이제 분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P는 이게 이제 그 분합은 그거분의 이제 전체를 갖다가 PXI로 나눈 거니까 곱한 거니까 잠깐만 이게 맞나 잠깐만 PV 이거 뭐가 이상한 잠깐만 음, 맞죠? 잠깐만 이게 잠깐만 P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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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가 이제 우리가 아우 헷갈리네 데이션이니까 그죠? 이제 이게 PI가 이제 XI 곱하기 P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P 저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이게 이제 VI 바니까 VI 바를 여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면 PV는 XRT가 됩니다. 예? 오케이? PV가 다 이제 이건 분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파셜 몰라 볼륨이 되는 거고 몰 프랙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보게 되면은 이제 P분의 여기는 근데 이거는 G를 우리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파셜 and 파셜 프레셔 잠깐만 어 약간 제목이 잘못됐네 이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 요 제목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지금 파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는 우리가 한번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죠?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정의를 해 있는 거고, 자, 그거를 내가 이제 압력으로 미분했다. 그 G를 P로 지금 미분을 그냥 그냥 편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게 정의가 이제 GI 바에 대한 정의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요거가 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미분 특히 순서를 바꿔요. 바깥쪽과 안쪽, P에 대한 편미분과 N에 대한 편미분을 바꾸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P를 먼저 편미분을 해요. 근데 G를 P로 미분한 거는 볼륨이에요. 그게. 그죠? 전체의 그 볼륨이 되는 거니까, G를 P로 미분한 게 볼륨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볼륨이 되고, 볼륨을 이게 이제 파셜 몰라 계산한 거니까, 바로 파셜 몰라 볼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를 P로 전체 G를 전체 P로 편미분하면 전체 볼륨이 나오는 거고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를 내가 이제 압력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파셜 몰라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이제 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압력과 내가 이제 온도와 그다음에 컴포지션 일정 N1, N2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고 치면은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지금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DG의 을 적분을 한 압력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DG의 I에 이제 이거가 PI 바에 DP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이제 이상 기체가 되면은 VI 바가 뭐였었냐면 이제 P분의 RT니까 그죠? 뭐, 그죠? P분의 RT, VI 바가 P분의 RT니까
그거를 넣으면은 P분의 RT가 되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RT의 D 로그 P가 되는 거고, D 로그 P는 내가 이제 분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P하고 이거는 이제 XI분의 PI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ln PI 빼기 ln X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몰 프랙션이잖아요. I분지 몰 프랙션인데, 컴포지션이 일정하다고 치면은 요거는 상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T D 로그 PI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랑 대칭적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처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은 믹스처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많이 했고요. 믹스처일 때 각각의 그 파셜 프레셔한 파셜 몰라한 양들이 어떻게 이제 정의 되는지를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그 파셜 깁스 프리 에너지, 파셔블라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런 표준 상태에 대해서 내가 분압만큼, 현재는 가스 안에서 분압이 지금 PI라고 치면은 분압만큼 내가 RT 로그의 PI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같고 그럴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게 지금 보면 노테이션이 지금 이게 믹스처예요. 그런데 믹스처니까 분합이 되는 거고요. 이게 파셜 몰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여기서 바를 빼고 i를 빼면 앞에하고 똑같아요. g는 g0 더하기 rt의 로그 p. 그죠? 그게 이제 분합과 파셜 몰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제로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거는 파셔 몰라 깁스 에너지 오브 pure I at 1 ATM이 GI 제로죠, 이게. 내가 이제 바를 안 붙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순수하게 I만 1 ATM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 H2다 그러면 H2가 1기압일 때, 그때의, 이거의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거랑 믹스처 안에서 분합이 일기압인 어떤 그 성분의 프리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야, 이게. 달리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일기압이죠, 기체가. 일기압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의 분압이, 산소가 몇 퍼센트죠? 공기에? 21%? 뭐, 대충 20%죠. 그러면 산소가 지금 분압이 0.2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럼 산소만 떼가지고 산소밖에 없어. 산소밖에 없는데 얘가 0.2기압짜리 산소가 있어. 그거랑 그거의 1몰당 풀 에너지와 기체 안에 들어가 있는 혼합가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0.2기의 분압의 산소의 풀 에너지는 두 개가 같다라는 깁스 풀 에너지가. 그죠? 받아들일 수 없어? 설명해 줄게요. 이게 교과서에 잘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다 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냐면은 이쪽에다가는 내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O2. 자, O2가 0.2기압짜리 O2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가스이고요. 오른쪽은 내가 이제 기체예요. 기체인데 이 중에서 O2가 0.2기압이고요. 이게.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 O2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이라고 칩시다. 산소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막 가상적인 그런 막이라고 쳐봐요.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가스 중에서 O2의 나머지들은 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O2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처음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에어 안에 0.2기압짜리 O2. 여기는 0.2기압짜리 순수 O2예요.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O2의 두 개 사이의 어떤 양이 바뀔까?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 한쪽에도 한쪽으로 뭐 간다거나 이렇게 될까? 이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왜냐하면 O2는 통과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그러면은 O2만 넣고 보면 좌우가 동일한 조건이죠. 그냥 0.2기압 O2, 0.2 O2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은 네트로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죠? 다른 거는 없는 거. 그죠? 맞죠? 동의?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두 개가 O2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평형을 이뤘다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O2의 케미컬 포텐셜과 이쪽에 있는 O2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두 개가 왔다 갔다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한쪽이 높으면 높은 안쪽으로 더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믹스처 안에 있건 아니면 순수하게 있건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걔는 어 농도가 유지가 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인 즉슨 순수 상태의 깁스 에너지나 같은 압력의 분압의 어떤 믹스처 안에 있는 거나 동일한 깁스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GI0의 바는 그냥 순수한, 퓨어한 I의 1 ATM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상기체일 때만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가 아니다, 약간 어트랙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어트랙티브 폴스 느낀다고 하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O2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가 내가 똑같이 일몰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어느 쪽이 더 커질까? 시간이 지나면. 왼쪽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좀 더 대는 더 이쪽으로 더 친구가 있잖아. 친구한테 가고 싶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상기체일 때만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기체일 때만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이제 이용을 하면은 여기 중요한 관계식이 나와요. 뭐냐면 GI의 바, partial molar Gibbs 에너지는 순수한 이상기체의 그냥 순수한 거 이거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퓨어한 거예요. 퓨어한 거 더하기 로그의 lnpi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pi는 내가 이제 그몰 프랙션 얘기하면 이거. 근데 뭐 위에 걸 여러분 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GI 제로라고 하는 거는 믹스처에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얘가 지금 에어랑 섞여 있건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내가 뭐 아르곤가스랑 들어있건 상관이 없이 항상 동일한 GI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양으로 이제 문제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스를 갖다가 내가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순수 가스를 혼합 값을 만들게 되면은 프리 에너지가 얼마나 낮아지느냐를 갖다가 따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프리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깁스 프리 에너지. That's everything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섞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섞기 전에는 왜? 섞기 전에는 이렇게 1번 기체가 N1 몰만큼 P1, V1 압력 PV를 가지고 N2가 PV, VT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섞인 다음에는 이게 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압력 P와 V를 가지고 있고 분압은 P1, P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건 뭐냐? 깁스 에너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걸 우리 정의를 하고요. 그게 뭐냐면 델타 GM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이렇게 델타하고 M하고 지금 같은 의미가 되니까 의미가 이제 연결된 건데 이 믹스처를 만들었을 때 변화하는 양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믹스드 컴포넌트와 믹스 컴포넌트의 프리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테그럴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믹싱 뭐 되게 복잡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 프리 에너지의 차이라는 얘기에서 파셜 하는 거하고 뒤에 정의하고 우리가 파셜 몰라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빼요. 그냥 너무나 이건 우리가 뭐랄까 당연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믹싱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몰당으로 아직 나누지는 않았었고요. 자, 그럼 요거가 우리가 요걸 계산하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걸 이제 쓰는 거죠. 뭐냐면은 각각의 순수한 가스들의 깁스 에너지는 이제 GI 제로 더하기 RT 로그 PI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는 파셜 몰라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가 했었죠. 여기서 요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 이쪽에다가 가지고 오면은 GI 바가 GI 제로에 여기 가지고 오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믹스처가 된다. 믹스처에 된다면 깁스 듀얼 미케이션에 의해서 GI 바를 그냥 몰수 곱해서 더한 거가 전체 깁스 프리 에너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GI 바만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계산이 되죠.
자,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서 계산을 하면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쉽게 이게 NIRT의 로그에 뭐 PI분의 PI.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거는 이제 각각의 섞기 전에 각각의 기체의 압력과 그다음에 섞은 다음에 분압 PI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자, 어떤 애가 이제 어떤 뭐 어떤 클로즈 시스템인데요. 각각의 이제 기체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고요.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압력은 동일해요. P 이렇게. 압력은 동일하고 볼륨은 제각각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들어있는 몰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볼륨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방에서 내있는 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내가 오트만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쪽에 내가 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주머니에다 넣고 뭐 H2O만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넣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자, 그거가 이제 실은 초기 상태이고 그걸 내가 지금 딱 벽을 깨가지고 다 섞어졌어. 근데 볼륨은 동일해요. 그죠? 자, 이 전체적인 그니까 그쪽 볼륨은 지금 이렇게 동일한 상황. 이게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 실은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그런 믹싱이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보면 다시 말하면 합치기 전에는 모든 가스가 다 이제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P로.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섞은 다음에는 이게 실은 압력이 역시 여전히 동일해야 돼요. P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의 내가 이제 분압을 P1, P2, P3라고 하면 이건 지금 실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을 갖기 때문에 분압은 지금 떨어지게 되죠. P에서 떨어지게 되겠고요. 근데 각각의 분압을 더한 거가 전체의 이제 그 우리가 압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각의 V1, V2, V3가 전체 가스가 모여 있는 그런 볼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뭐 이런 식의 어떤 격벽 같은 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 O2 가스만 막쫙 이쪽 한쪽으로 가고 이건 좀 이상한가? 하여튼 완전히 서로 따로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걸 내가 벽을 치고 딱 섞었을 때 그때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할 상식적인 어떤 그런 표준적인 믹싱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위에 일반적인 공식에서 여기에서 이제 PI가 실은 모든 가스가 동일한 압력 P였으니까 P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분의 PI는 보면 이게 지금 이 파셜 프레셔의 그 차이인데 이게 이제 그 몰 프랙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NIRT의 로그 XI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믹싱한 다음에의 그 깁스 에너지 차이, 믹싱하기 전후, 믹싱한 다음에 변화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전체 몰수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N 토탈 몰수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게 되면은 이제 4몰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요거를 N 토탈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몰 프랙션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전체가 RT에다가 시그마의 XI의 로그 XI, 몰 프랙션의 X 로그 XI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테그럴 몰라. 그러니까 인테그럴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얘기고요. 몰라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몰당으로 한 거가 되겠고 그냥 우리가 보통 생략을 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믹싱 혹은 이제 믹싱 프리 에너지, 믹싱 깁스 프리 에너지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하여튼 썩기 전후의 에너지 차이예요. 프리 에너지 차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몰 프랙션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로그 값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델타 GM은 항상 엑사인 항상 포지티브니까 이거 보면은 항상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델타 GM은. 초기에 어떤 조건이 됐건 아니면 몇 개가 들어갈 상관이 없이 항상 네거티브다. 네거티브다는 얘기는 그 과정이 스폰테이니어스, 자발적인 과정이다. 섞이는 거는 항상 자발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미분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GM, 믹싱 프리 에너지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
그 몰당으로 내가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GI 바에다가 GI를 갖다가 이제 뺀 거가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잠깐만. 그렇죠. 스타가 어디지? 이거죠. 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인테그럴 값을 미분한 거가 이제 파셜 몰락 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익스텐스 칸트 Q잖아요. Q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셜 몰라를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취하는 양 Q는 몰라한 값이 아니에요. 전체 인테그럴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NI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파셜 몰라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파셜 몰라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거를 NI로 편미분을 해야지 우리가 그 여기 있는 그 파셜 몰라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GI를 갖다가 이제 그거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NI로 편배분하게 되면은 GI 바 빼기 GI가 되겠죠? 오, 헷갈린다. 그죠?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두 개 이제 빼면 돼요. 두 개를 갖다가 빼면 되는 거고요. 빼면은 이게 로그의 이제 RT의 로그의 XI가 됩니다. 이거는 RT의 로그의 P분의 PI. 이게 자, 과정보다도 결과를 잘 음미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믹싱이 됐을 때 그 각각의 그 이 성분들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원래 섞이기 전에서의 압력과 분압의 그 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건 네거티브가 되죠. 네거티브 작으니까 일보다 작으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항상 이게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섞이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깁스 헬름홀츠의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믹싱 엔탈피라는 걸 계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 이거는 이제 엔탈피의 차이예요. 엔탈피의 차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이게 엔탈피의 차이에 의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열이 되는 거죠. 이게 파지티브가 되면은 열이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네거티브가 되면 열을 밖으로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엔탈피, 믹싱 엔탈피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중에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 G를 알고 있으니까 G를 T로 나누고 G를 T로 나누고요. G를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T로 편미분을 취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실은 이 미분이라고 하는 리니어 이퀘이션이고 델타 GM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보면 우리가 이 G나 이런 것들 H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서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뭐 미분하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제 G 대신에 델타 GM을 넣게 되면은 우변에 있는 H는 델타 HM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빼고 뭐 하는 거 다 완벽하게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탈피 오브 그래서 맥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델타 GM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죠.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계산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T로 나누고 다시 그걸 갖다가 이제 T로 편미분하게 되면 T로 한번 이미 나누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어, 이미 온도에 무관한 그런 양이 되죠. 상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컴포지션을 내가 고정을 했기 때문에 X는 다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H 믹싱 엔탈피는 제로다.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썩기 전후에 지금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변화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서 또 볼륨 변화도 없으니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엔탈피 변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믹싱 엔트로피를 또 구해볼 수가 있는데, 믹싱 엔트로피는 내가 이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리니어한 관계, T가 일정하니까 이게 완전 리니어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의미를 갖다가 델타 M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델타 H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T 델타 S만 남아가지고 뒤집고 하면은 R에 뭐 XI에 로그 XI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갈 때는 이제 PV는 NRT 아까 우리가 그 파셜 몰라 볼륨 한 거 거기에서
야, 그거하고 그 다음에 PV는 nRT 이게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V하고 VI의 그 B가 XI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V분의 VI 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전체 볼륨에서 파셜 몰라 볼륨이 되면서 얘가 이제 그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일부러 작은 값이니까 음수고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그러면 왜 떨어졌느냐, 왜 증가를 했느냐, 그거는 보면 결국은 엔트로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가 지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거가 에너지 차이는 없는데 이게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에 의해서 스판테니어스한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뭐 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겁니다. 오케이? 힘들다. 수식이 많아가지고. 그럼 다 그냥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봐보세요. 비슷비슷한 식인데, 자, 이게 마지막이야. 이 챕터의 마지막인데, 넌 아이디얼 가스를 믹스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넌 아이디얼 가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그 아이디얼 가스 믹스처를 했어요. 자, 넌 아이디얼 가스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뭐 약간 좀 고급 내용이긴 한데 뒤에 잠깐 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요. 그냥 뻔해 우리가 이제 넌 아이디얼하다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프가스티를 이용해서 정했었어요. 그죠? 프가스티라는 게 그게 이제 압력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스토카스틱 코에피션트나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넌 아이디얼한 걸 기술했었잖아요. 여기도 동일해요. 넌 아이디얼한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파셜한 어떤 우리가 푸가서티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마치 프레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래서 파셜한 어떤 우리가 푸가서티를 갖다가 정의를 하는데 FI 바 예. 캠코더요? 예, 예. 예, 예. 예. 어디에 쓴다고요? 그래요? 예, 예. 확실하죠? 예. 예. 눈 멀쩡히 뜨고서 혹시. 예. 농담입니다. 아, 자, 그,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 파셜한 그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GI.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거죠. 뭐냐면은, 아, 이거를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DG의 그, 넌 아이디얼한 거를 DG를 RT, D로고 F.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것처럼, 그럼 파셜 몰라 한 거를 믹스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DGI 바가 RT의 D 로고 FI의 이 우리가 이제 이 서컴플렉스, 그러니까 이게 해시 되는 이게, 요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여기는 F는 실은 이제 우리가 파셜 몰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상적으로 어떤 만들어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셜 몰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오버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플렉스로 우리가 해수로 그냥 표시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고 싶냐면은 실은 믹싱하기 전후에 그 이 프리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듯이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기준이 되는 거는 퓨어한 서스턴스고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푸가스티가 FI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믹스처 안에서는 지금 FI 바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푸가스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깁슨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개념적으로 따져보면은 우선은 프레셔를 낮춰요. 프레셔를 낮춘 다음에 섞은 다음에 다시 압력을 높여요. 요 세 과정을 거쳐서 생긴 프리에너지나 즉 프리에너지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그죠? 그래야 낮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간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자, 근데 이렇게 간 과정을 따져보면은 실은 퓨어 서브스턴스를 갖다 내가 낮추게 되면은 이 사이에 내가 프리에너지 차이는 포가스티로 정의가 됐고요. 앞에 있던 내용. 이건 넌 아이디얼 가스예요. 섞게 되면은 이 낮은 압력에서는 지금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의 프리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믹스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때 P분의 PI, 그 전체 압력과 파셜 프레셔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이 낮게 되면
압력과 포가시티는 같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포가시티로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제 포가시티 요 공식에 의해서 포가시티를 이렇게 내가 로그 값을 취하면 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온 걸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요. 요거하고 요거의 포가시티 비예요. 그거가 요 프리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잠깐 알아요. 이 다음에 조금 나오니까 하고 하여튼 그래서 넌 아이디얼하다라는 건 내가 포가시티를 가지고서 다 그냥 다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편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질문 있어요? 없으면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 저기 목요일 날 내일 모레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대체휴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내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강의는 못 하는데 진도를 좀 빼야지 굳이 내가 보강 동영상 안 만들 것 같아서 일단 좀 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또 뭐가 안 될지 몰라서 챕터 9. 자,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힘들다. 산소 부족하지 않으세요? 좀 시끄러워서? 적당히. 자, 솔루션 챕터. 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은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었어요. 기체는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이게. 기체는 그냥 기체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 액체를 얘기를 하는데, 액체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믹스처입니다. 이게 다시 추가를 했는데, 믹스처라는 게 이제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섞어져 있는 액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 기체라는 거는 솔직히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솔직히 영역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뭔가 물질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솔루션, 믹스처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죠? 어, 어쨌거나 이 모든 걸 쭉 보면 제목에서 본 것처럼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깁스프리 에너지예요. 이 과정에서 깁스프리 에너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측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결국 이슈가 되는 거고요. 요 챕터에서는 그거에 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룬다고 보면 되고 그 깁스프리 에너지의 이해를 가지고서 요 다음 챕터에서 이제 진짜 페이스 다이어그램, 진짜 여러분들 재료공학자가 되는 그 입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 솔루션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링한 그런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근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베이직 데피니션. 어, 자, 라울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 라울의 법칙, 헨리의 법칙?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퀴드를 다루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중요한 프리 에너지야.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깁스 프리 낮은 게 이제 물질이 가는 상태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액체의 깁스 프리 우리가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 이제 탈탈 털었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넌 아이디어인 것도 우리가 웬만하면 뭐 꽤나 그냥 잘 할 수 있는데 액체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로는 뭐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어, 실험적으로 하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리퀴드하고 베이퍼로 이퀄리브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퀄리브레이 돼 있다라는 거는 기체하고 액체가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기체 케미컬 포텐셜 이쪽으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프레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리퀴드와 베이퍼가 현재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요. 이게. 자, 우선은 우리가 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분 하나만 있는 그런 액체. 뭐 물이다, 혹은 이거 같으면 이제 수증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수증기에서의 그 수증기 압력을 우리가 PA0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정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제로의 의미는 pure liquid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제로할 때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뭐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 당분간은 여기는 퓨어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퓨어한 상태에서의 베이퍼 프레셔가 되겠어요. 자, 이게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여기서 평형이라는 거가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서로 이렇게 동일할 때 평형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베이퍼와 리퀴드가 평형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리퀴드에 있던 거는 계속해서 일부가 밖으로 이베포레이션 되는 증발하는 것과 증발된 수증기가 이쪽으로 다시 와서 표면에 와서 응축이 되는 거 다시 들어오는 거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키네티컬하게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정의하냐면 REA라고 하는 거는 이 순수한 A가 유닛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얘가 날아갈 것이냐. 뭐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올라갈 것이냐.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REA로 evaporation rate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뭐에 의존하냐면은 이게 이베포레이션을 해서 나간다라는 얘기는 실은 주변의 결합들을 끊고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 같으면은 주변에 수소 원자들이 다 잡고 있는데 야, 나는 갈 거야. 뿌리치고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상당히 많은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결합 에너지를 끓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포텐셜로 얘기를 하면은 리퀴드에 있던 게 베이퍼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적으로는 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포텐셜 입장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교과서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유도가 돼 있지만은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익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결합을 갖다가 끊는데 필요한 어떤 이펙티브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내가 이스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볼츠만 팩터로 얘가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좀 끊기 어려우면 그만큼, 왜냐하면 이거를 끊는다라는 거, 무슨 뭐 갑자기 물 분자가 갑자기 뭐 정신이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내가 승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면 우연히 걔가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분자가 있어요. 벼락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을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떤 애가 운 좋게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딱 많은 재화를 모았어. 그러면은 그냥 탈출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식의 거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볼츠만 팩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E를 가질 수 있는 거의 확률은 볼츠만 팩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평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evaporation rate와 condensation rate가 이제 동일한 건데, evaporation rate는 방금 얘기했던 저거가 되겠고요. condensation 어떻게 돼? condensation은 얘가 와서 이 표면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이 여기에 다시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튕겨 나갈 텐데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하다가 이 잡히게 되면 그냥 다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 표면을 갖다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느냐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기체의 압력입니다. 그죠? 압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압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모멘텀 트랜스퍼긴 하지만 실은 그에 때리는 개수,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때리는 개수에도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압력이 비례하는 양이 되고, 이때 비례상수 우리가 이제 K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순수한 A에 대한 거고요. 똑같이 내 순수한 B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A를 B로만 바꿔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얼마만큼 얘가, 압력에 의존하느냐, 컨덴세이션 레이트가 그건 내가 조금 다른 상수 K 프라임을 놓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은 드디어 메인 게임. 두 개 합쳐졌어요. 믹스처가 됐어요. A하고 B가 섞어졌을 때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우선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걸 하기 전에 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좀 단순한 거는 뭐냐면은 A하고 B가 다른 분자이기는 하나 굉장히 크게 비슷하고요. A하고 B가 크게 비슷하고 결합 길이가
AA 간, AB 간, BB 간 다 그냥 비슷비슷해. 이게 비슷비슷하다라고 내가 그 두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따져보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1번하고 2번 조건 두 개의 조건이 되는데, 자, 1번 각각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1번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표면에 있는 분자, 뭔가 탈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의 개수가 지금 현재 지금 보면 A하고 B가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몰 프랙션, 이게 몇 대 몇으로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뭐 내가 A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85, 0.8이고 B가 쏘리. 0.3대 뭐 0.4 대 0.6이다. A가 0.6이고 B가 0.4라고 하면은 화면을 내가 넣고 보면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사이즈가 B가 엄청 크다고 하면 B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사이즈 비슷하다고 하면 결국은 몇 대 몇으로 들어갔냐가 딱 본표면에 보면 A가 60%, B가 40% 이렇게 딱 있는 거죠. 그죠? 그 개수가 그대로 이제 몰 프랙션하고 이제 비례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가 딱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자들의 비율이.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evaporation rate인데, evaporation rate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자를 끊는 에너지인데, 이게 AA, AB, BB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원래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이게. 끊는 정도가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evaporation rate는 이게 A나 B나 원래 순수한 리퀴드의 evaporation rate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차이는 이 탈출할 수 있는 그 이 후보들, 그거의 비율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걸 내가 수식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1번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냐면 evaporation rate가 A만 있을 때에 내가 evaporation R이 A인데 A가 A만 있지 않고 B도 있기 때문에 내가 XA만큼 비율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그 퍼센트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거가 이제 내가 A 중에서 지금 이제 떠나가는 A의 레이트가 되는, 이버퍼레이션 하는 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 믹스처, 그럼 위에서는 이제 A하고 B가 지금 막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스 믹스처가 되는 거죠. 위에가 혼합가스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혼합값의 내 분합을 PA, PB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K에다가 PA가 되는 거예요. 이게. PA 중에서 들어와서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좌변은 A가 이베포레이션 하는 거, 믹스처 상황에서. 이거는 우변은 보면 A가 컨덴스 하는 레이트예요. 두 개가 같아야지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REA는 KPA 제로. 순수한 그 가스의 이제 압력이니까 그거를 놓고서 내가 해보게 되면은 이제 K가 사라지게 되고요. PA가 PA 제로에다가 XA를 곱한 거가 되고 PB는 XB에다가 PB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게 비록 다른 분자이긴 하지만은 거의 동일한 성질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몇 대 몇으로 있냐가 위에 있는 그 기체의 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A가 있고요. 이게 이쪽에 이제 맨 왼쪽은 순수하게 A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B가 쭉 증가를 해가지고 1이 되면은 순수하게 B만 있는 거예요. A만 있으면은 그때 그 기체의 압력이 베이퍼 프레셔가 PA 제로고요. B만 있으면 PB 제로예요. 중간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이런 값이다. XB가 이 값이었다고 치면은 그때 XB가 이 값이었으면은 그 원래 이제에서 B 가스를 보면은 B 가스가 100%면 여기인데 지금 비율이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쭉 직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 선이 맞다는 여기. 요 압력밖에 못 준다라는 거죠. 그죠? 어,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B의 분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A의 분합은 A는 지금 A는 보면은 이쪽 왼쪽에 있을 때 지금 맥시멈이고 여기 제로잖아요. 이걸 쭉 있는 그 직선에서 요 부분 있죠? 요거가 그 A 가스의 분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만큼 그냥 분합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는 완벽하게 스케일링이 됩니다. 이 0과 1 사이에서.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잇는 거가 전체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보면은 이 직선은
PA 제로가 PB 제로를 잇는 그 직선 위에 있게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 들락날락 거린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건 상관이 없이 그냥 동일한 웨이트로 들락날락 거린다고 치면은 딱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그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믹스처를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인데 이상 그 솔루션이라고 이상 액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PA하고 PA 제로가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XA하고 XB로 이렇게 어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울의 법칙. 그래서 이런 라울의 법칙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라울리안 솔루션 혹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어떤 그런 액체의 그 혼합 액체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 이상적인 상황은 이제 아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디칭이 이제 깨지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의 결합이 A끼리나 B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가 이베포레이션 하는 거를 보면은요. A가 이베포레이션 할 때 주변에 A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원래 거에 이베포레이션 웨이트가 나오겠지만은 확률적으로 B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베포레이션 웨이트는 그것보다 작아져야겠죠. 가지 마!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강하게, 친구가. 그러면 쉽게 못 떠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A하고 B가 강할 때 그때 이베포레이션 웨이트는 원래 그 순수한 것보다는 더 작아지게 되겠고요. 그 대신에 개념적으로는 요 개념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R2 대신에 이제 R2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표면에서 이게 이제 그 떠나가는 그거에 그 레이트와 그러니까 evaporation rate가 되겠고 오른이 condension rate가 되는 거고요. 그걸 내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A의 분합이 원래 라울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몰 프랙션을 곱한 것보다도 살짝 작게 됩니다. 그 비례상수가 일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헨리의 법칙. 그죠? 자, 그래서 그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똑같이 그림이 이상기체 그 이상 솔루션을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바꾼 건데, 0하고 1이 되겠고요. 이게 XA, XB, 뭐 XA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A가 지금, 이때는 지금 없는 거고요. 이게 A가 없고, 이쪽에서는 A를 쭉 더 비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A, B의 반대는 이제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 A의 분합은 원래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따르면은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제로에서부터서 PA 제로까지 쭉 선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더 작은 값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작아요. 작은데, 자, 이게 점점 좀 XA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라울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 영역은 지금 A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가스를 보게 되면, 액체를 보면은 지금 A가 대부분이에요. B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순수한 A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 아주 일부가 B가 있긴 하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낮은 거니까 이때 가게 되면은 그 라울의 법칙처럼 이렇게 A밖에 없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는 라울의 법칙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낮게 갔으나 점점점 올라가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1보다 작았던 거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1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쪽에 다시 말하면 이제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헨리의 법칙은 이쪽에서 내가 A가 있으면 A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근처에 B가 많을 때 그죠?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에서는 얘가 이제 주변에 이제 B밖에 없으니까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내가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어떤 거에서 우리가 용액 뭐죠? 용액을 얘기를 할 때, 솔벤트가 이제 용매고,
솔루트가 용질이라고 하나?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게 솔벤트죠. 그죠? 개수 적은 게 솔루트예요. 용매 용질이라고 하면은 용질은 용질은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요. 용매는 자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봤던 거는 이제 A하고 B가 결합이 강한 경우인데 거꾸로 A하고 B가 안 친하다. 물과 기름처럼 안 친하다고 하면 그때는 반대 상황이 돼. 이거 이버프에서 잘 돼. 그냥 빨리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A하고 B가 결합이 에너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버프 웨이트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A, B의 반대 에너지가 더 약한 거예요. 이게. 오케이?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봐보면요. 에킨스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 혼합 영역을 만들고 위해서 이제 베이퍼 프레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벤젠하고 메틸벤젠의 혼합 액체입니다. 또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사이즈 비슷하고는 비슷해가지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몰 프랙션에 따라서 두 개가 정확하게 누구의 법칙? 헨리와 라울이야. 라울이죠. 라울의 법칙이에요. 라울의 법칙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아세톤, 여기 아세톤이고요. 여기 클로로폼이라고 합니다. 클로로폼 사이는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가지고 요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헨리의 법칙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고요. 이게 따르고 있고 보면은 둘 다 아우레 법칙보다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가 더 결합을 평균적으로 각각의 순수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그 분자들을 섞냐에 따라서 그게 비슷하면은 이런 걸로 가는 거고 다르면은 우리가 이제 라울의 법칙을 따르게 헨리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